낙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아가서 청렴교육 인프라 확대와 학교 사회에서의 반부패 교육 강화, 이러한 어떤 그 뿌리에 해당하는 노력들이 반부패 정책의 어떤 체계성, 정말 그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강화라는 주제인데, 이 내용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빚어진 그러한 것들의 어떤 대응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시민사회가 그동안에 요구해왔던 바와 같이 김영란 법안에서 누락된 이해충돌 방지가 법제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탁금지법을 개정한다든지, 또는 장기적으로 장기적이라는 게 올해 몇 달 안에 이렇게는 되기 어렵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청렴기본법 제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공직윤리, 이해충돌 방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부 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입니다. 여기에 시민사회의 요구를 보면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태 또는 중대한 기업 비리에 대한 제보, 이러한 것들은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들, 또는 부패방지법에 최근에 이제 사학은 들어갔습니다만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국민의 납세자 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 시설들, 이런 데에서 내부 고발 또는 이와 관련한 공익제보,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되고, 또 보상금, 또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강화는 국회 내 제2당인 자유한국당 정책 공약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약간 낙관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번째,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와 사면권 제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면권 관련해서 사면권의 제한이 위에 중대 부패 범죄 이 외에도 적용될 영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국가청렴위원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쪽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현재 사면법에 따르면 이제 사면심사위원회 사면상신안을 최종 확정해서 대통령에게 보내도록 이렇게 사면법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5번, 불공정 거래 행위와 집단 피해 발생 사건 등의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최근에 옥시 사태라든지 가습기, 그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또는 세월호 참사,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재무회계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소송제, 이 부분들은 사실 기업 부문, 프라이빗 섹터에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 이 내용은 뒤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부당한 기부금 징수 금지, 이거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국민감사 청구 대상의 확대, 그래서 공공기관 사업 보조금 지원단체에 이르기까지 국민감사 청구 대상을 확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공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제가 이제 교육청에서 보면은 사립 유치원이 이제 국민들의 세금을 근거로 해서 개품 운영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심각한 전체적으로 보면 100억을 훨씬 넘을 정도의 돈을 부분적으로 이제 환수하고, 또 부분적으로 수익자 부담 경비에 대해서는 유아들의 학부모에게 다시 환불을 해드리는 이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역들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공직 윤리와 관련한 부분들의 1번은 고위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이고, 두 번째 이제 공직 윤리와 강화와 관련해서 제 코멘트는 여기에 내용들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에서 과연 공직 윤리를 담당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제 그 동안에는 행안부 또 행자부, 그 다음에는 인사혁신처 이런 쪽에서 이 역할을 담당을 해왔던 것이 앞으로 만약에 반부패 기관이 그 국가청렴위원회라는 가칭 그 기관이 설립된다면 그쪽에서 주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인사, 여기에는 이제 인사검증법을 제정하고 시스템화를 추구한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공약과 추진 방향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른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이죠. 이것도 역시 시민사회가 그동안에 꾸준하게 한 20년 가까이 요구를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공수처 또는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고비처가 설립이 된다면 어떤 위치에 이것을 배치할 것이냐, 또 그 수사 대상과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국가청렴위원회 소속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검찰과 사법개혁과 관련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제안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법개혁 관련해서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이른바 전관예우, 그다음에 회전문 인사 이 부분에 대한 극복이 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관예우는 회전문 인사와 마찬가지로 간접적인 그리고 또는 시간차를 둔 부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앞으로 극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쿨링 피리드를 좀 더 늘린다든지 또는 변협의 어떤 자정 기능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감사원 독립성 강화 이 부분은 한국투명성기구가 그동안에 이제 검사권의 국회의관 그리고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해왔는데 이번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어떤 권력의 입맛에 맞추어져서 이렇게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들은 시민사회의 요구와 같이 교회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열린 정부 구현, 정보 공개의 강화를 위해서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행정 혁신을 추구하고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그 과제를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우리 한국투명성기구가 요구해왔던 바와 같이 앞으로 개헌 논의를 할 텐데 개헌에 국민들의 어떤 정보 접근권 이러한 것들이 기본권으로 포함이 되도록, 핀란드 같은 경우에 손꼽히는 청년 국가인데 거기에 반부패 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서구 청렴 선진국들의 사례를 따라서 국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적인 권리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업부패 방지 관련해서는 갑질 근절이 1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고 시민사회 또 한국투명성기구는 계속 요구를 해왔던 것이 공정한 경쟁 그리고 정경유착 근절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투명성기구가 요구를 해왔던 것은 여기 영국 대사관에서도 오셨는데 UK 브라이버리처럼 또는 미국의 사베인스 옥슬리법처럼 기업부패 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또 그 어떤 소위
채찍 접근 말고 당근 접근으로 본다면은 기업의 뇌물 방지와 윤리 경영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이런 것들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ISO 37001이나 36,000 또 UN 글로벌 컴팩 그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16번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기업과 2인 3각을 할 것인지 또는 3인 4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 특히 여기에 그 갑질이라고 표현되는 기업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 이런 것들은 준부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의의 의미에 있어서 부패에 속한다라고 보여져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재계의 또 기업의 어떤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3번 공정거래 감시 강화, 그 다음에 4번 자본 시장 교란 행위 처벌 강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과 그에 편승한 경제 공공 정치 부분의 유착 관계가 드러난 것이 과연 우리의 어떤 그 길을 꺾는 것이냐? 아니다. 오히려 부패의 길을 꺾고 투명 사회를 향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동력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촛불로 대표되는 국민들의 반부패 의지와 실천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창출에 이르는 과정 이러한 것들이 청렴 국가로 나갈 수 있는 용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공약집은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실질적인 한계 내지는 보완 과제들을 제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대신해서 몇 가지 반부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국가적 반부패 전략의 추진입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 로드맵 없이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반부패 전략을 추진해 나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각 그 경제, 정치, 공